그 사회에 가득 이름이 퍼진 저는 습착치라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도안 스님이 받으면서 나는 미천도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가 미천인, 미자가 뭡니까? 가득 찰 미자잖아요. 미륵보살의 미륵자지만 이게 부사로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꽉 찬 천전 하늘까지, 니는 사이에 걸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차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둘이 농담을 주고받는데 이게 저 법화입니다. 미천대덕이 바로 도안이고, 동수상문, 상문은 사문을 처음에 이렇게 번역했죠. 동수는 구마라집 스님이에요. 구마라집 스님이 왜 동수냐? 구마라집 스님의 이름, 구마라집 스님은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동수라고 합니다. 의역하면 그렇다는 거지. 어린아이 동자의 나이 숫자잖아. 나이 많은 애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병창시 종명, 도변 격치, 보양 선술, 소사 현어, 유사 이성묵지 소조. 뭐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뒤에 뭐 제가 번역하는 것보다 뭐 다르게 더 잘 할 수는 없고요. 한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4번에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 자, 이 항자가 있고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는 뭐 소리가 내리다 할 때 강자를 쓰고 항복하다 할 때는 항자를 읽고, 여기서는 강자를 읽읍시다. 자, 강후 이환, 여기서부터 이 말입니다. from now, 뭐 from there on인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로부터입니다. 이 이후로 역대 고금의 범주 이른바 명성전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많은 책을 쓴 사람들은, 인데 명성전이 뭔지 7번 한번 볼까요? 각주입니다. 양나라 보창스님이 찬술한 명성전을 말한다. 중국 불교 역사상 최초로 찬술됐던 이 성전은 현존하지 않고 일본의 석종성 스님이 1235년 발췌 요약한 명성전초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성전은 유명한 책인데 지금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스님들에 대한 정기는 고성전입니다. 자, 그 밑에 급전소 부제, 제자는 실릴 제자죠. 실리지 않은 사람. 석성의 성의 스님은 유명한 분이죠. 구마라집 스님의 8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성의 스님은 본래 도안 스님의 제자였는데 구마라집 스님한테 배움을 받으러 와서 구마라집 스님의 수제자가 되죠. 성조 스님은 동창성입니다. 구마라집 스님 문화의 8대 준걸,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성의 스님이 다 포함됩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명문을, 진짜 명문인데 이분도 좋은 걸 많이 남겼죠. 출삼장기집 이런 데 보면 성의 스님이 쓴 글이 참 많아요. 진짜 명문입니다. 중론의 서문을 쓴 분도 이분이죠. 성의 등 3,000여 명의 스님들, 청신, 단월, 청신자는 신도를 말하죠. 단월은 맹신도죠. 청신, 단월, 사령운, 유명한 사령운 것은 나오네요. 등 800여 명이 있다. 허자는 뭐뭐여 정도죠. 저 뭐뭐에는 능변, 이제 변자는 구별하다 뜻이죠. 정방언, 정언과 방언. 정언은 그 한문 산스크리트가 쓰여진 정확한 그 언어. 방언은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도 지방에 따라 발음이 다르고 표기가 다르니까 사투리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또 문을 나누는 방식, 계급은 논의를 전개할 때 어떤 단계로 한다는 거, 그리고 핵자는 분석하다 뜻이죠. 명교는 개념을 말해서 흔히 이런 걸 다 잘한다 이거야. 그리고 정수의리, 그 가르침의 의미와 이치, 의리, 집차, 군연, 이런 여러 뛰어난 제가자와 출가자들, 그들이 말한 것이 쭉 있고, 자, 5번 유미약인 초어 경묵, 이거 유명한 말인데요. 5번이 그 8번 각자 한번 볼게요. 8번 그 밑에 있네요. 유미약인,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시정이 권제사에 정풍 야요만초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미 1인,
딱 나오죠. 아름다운 사람이여 눈매도 곱고 아름답도다. 우연히 만났지만 마침 내가 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시의 구절에 요 유미 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9번 약인도 한번 보세요. 노노 공야장편에 군자제 약인 군자로다 이 사람 같다면 이 두 구절을 합친 거라 이 말이죠. 중국어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느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번역 5번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5번. 아름답구나 이 사람 같다면 여기서 일단 번역이 끝난 거예요. 유미 약인.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좀 약간 복잡하죠. 왜냐하면 너무 함축적이라서 제가 많이 풀어놨습니다. 언어와 침묵을 초월했도다. 그 갈로 안에 한번 보세요. 성조 스님은 문장과 이치를 겸비했기에 이치 혹은 침묵을 하나로 보고 문장을 하나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탁월한 스님들이 누구냐면 도안 스님, 구마라집 스님, 성애 스님, 사링운 거사 등인데 성조 스님은 이 두 가지 분야에 모두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유미약인 초어 겸묵. 저는 그러면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석했느냐. 64페이지 각주 1번에 밝혔잖아요. 원광 스님의 해설과 정원 스님의 조론 집회 영모초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이거 보면 백날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주석서에 그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단락 3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를 한 편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요 단락 3까지만 하고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표본적 구구 심달불심 명말적 언언 비통중교 양시 대성이전 방등보석 박석 자고자금 창문착필 상태명령. 자, 각주 쉬울 건 한번 보세요. 상태가 누구냐? 협과 조론소 주에 따르면은 지법상 스님은 지도름 스님의 제자이고 축법태 스님은 축도유 스님의 제자이다. 상은 바로 지법상이고 태는 축법태 스님을 말합니다. 이분들도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대단한 스님들입니다. 그 각주 해석을 한문을 한번 보세요. 상자 지법상이다. 지둔 스님의 제자다. 지둔이 바로 지도름이고 유명한 스님이죠. 지도림. 종사 성시, 스승의 성시를 의거해서 스승의 성시에 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둔의 제자니까 지자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태자는 누구냐? 축법태다. 축도유의 제자다. 지법상 스님은 실상론이라는 글을 썼고 축법태 스님은 법문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구유덕실 그 두 편의 글에는 모두 어둠과 이름이 있다. 잘 쓴 부분도 있고 못 쓴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성전 중 고성전의 차이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계위 명현 이름이 서로 명현으로 개성했다. 저 유명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고성전에는 축법태 스님전만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혹 6, 7종 원년 12 6과 7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해석을 보시면은 해석 2번 한번 볼게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장을 짓고 글을 썼던 지법상, 축법태 등 유명한 현인들이 여러 논을 지어 6과 7종 혹은 상세의 말에 12가를 이야기했다. 이 6과 7종 혹은 12가는 반야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 학설이나 7가지 학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6과 7종은 반야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부진공론에 가면 그게 성조 스님 비판을 해놨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조 스님이 나타나서 비로소 제대로 공사성을 설명해 줬다. 반야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줬다. 그 뜻입니다. 현인들이 여러 논을 지어 6과 7종 혹은 상세히 말해 12가를 이야기했다. 동시에 그들 이론의 옳음과 그름. 자, 위에 67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창판기장, 장은 장점이고 부는 단점이죠. 변, 구별했다 뜻이죠. 변화하다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 뜻도 있습니다. 변기, 차당. 차는 실수한 거, 당은 제대로 쓴 거 이 말이죠. 그 해석이 다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옳음과 그름, 어긋남과 합당함. 6과 7종이라는 그 사람들이 반야나 공사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올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해놨다 이 말이죠. 유차 헌장, 이 헌장이라는 말은 오직 이 헌장, 헌장은 바로 이 조론을 말하죠. 뛰어난 것을 헌장이라 그러잖아요. 무패, 무구, 잘못도 없다 이거죠. 패는 패단이잖아요. 구는 떼구자, 잘못이잖아요. 양유, 진실로 이 말이죠. 쭉 보면 나오고 검정, 범야, 부지, 하계, 비피, 연해, 수월, 구류, 정발, 청허, 소연, 무례. 소연은 아주 고요해서 조용한 그런 모습이죠. 마치 물 밖에, 사물에서 초인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다. 모든 흐름을 초월한 것처럼 특출나게 빼어나고 마음은 텅 비어 사물 밖에 있는 것 같다. 지공자 시 귀공 지공자 희 귀공 채시. 요 구절도 어렵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여왈부지 적공귀. 요 12번 각자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 대해 북송의 진수정원 스님은 조론 집회 영모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여기 부지 망은지도 적 조공 은교 귀에. 여기는 마치 뭐뭐와 같다 뜻이죠. 부지 알지 못한다 뭐 망은지도 말을 잊어야 많이 나타나는 그 가르침처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못 벗어나잖아요. 성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은교는 말로 하는 가르침, 글로 쓴 가르침이죠. 지극히 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왈부지 적공귀. 해석 한번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듯 성조 스님을 본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 요거는 진수정원 스님의 이 주석에 따라서 해석한 겁니다. 저는 이게 8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수정원 스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 이제 그 앞에 지공자 희 귀공채식 요 구절은 해석을 한번 보세요. 성조 스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드물희자니까. 성조 스님을 알면 그의 글과 구마라집 스님의 가르침까지 얻는다. 그래서 글과 가르침을 모두 얻으려면 조론을 읽어야 된다. 그 서문이죠. 자, 4번부터는 다음에 하고요. 다음 주에 하고 이 시를 한 편 소개해 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는데 집에 가서 이거 한문 도금하고 다 찾아보세요. 저는 중국어로 이게 하다 보니까 한국 도금을 잘 모르는 한자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보면 뭐 웬년 시알 이러면 저는 이게 원년 11일 제가 읽으면 이게 너무 턱턱 걸렸어요. 중국어로 읽으면 쫙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중국어 발음은 아는데 한국어 도금을 모르는 한자가 있을 수 있다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우리 통상 우리 중국의 4대 기서 기이한 체계라고 하면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루몽 이래 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책이 삼국지잖아요. 그 삼국지라는 게 물론 소설 삼국지, 삼국연이라 그러죠 그게.
이 소설이 이제 뭐 나간중 씨가 원작했다고 나오지만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소설은 명대의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겁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삼국지에 이제 피첨삭을 해서 본인의 의견이 많이 덧붙여진 거죠. 그 모종강본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는 전본 삼국지인데 지금 우리가 읽는 이종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 소설가 삼국지 유명한 10권짜리 쓴 사람 있잖아. 이문열 삼국지는 사실 본인의 의견이 이문열 씨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삼국지가 번역된 게 이제 김구용 선생하고 박정화 선생이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성균관대 교수하시는 김구용 선생이 이제 아마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탄 박정화 선생이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문열 삼국지하고 황석영 삼국지 뭐 이런 분들인데 그 모종강 씨가 아버지 모륜입니다. 부자가 다 대표적인 문학자인데 두 분이 삼국지를 삼국연의를 새로 편찬하면서 삼국지는 아시겠지만 장회 소설입니다. 지금의 드라마처럼 한 편 끝나고 시작 이런 거라고 원본이 그냥 쫙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 편 끝날 때마다 시가 하나씩 나와요. 압축하는 시죠. 우리가 구사론이나 대비바사론 같은 불교 책을 봐도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설명을 쫙 하고 이걸 개성으로 압축을 다 해줘요. 요 개성을 온타남이라 그래요. 구사론 것 나중에 이제 보실 때 보면 온타남 이러면 이게 종합한 결론적인 노래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종강 선생이 그분이 이제 삼국지 연의를 새로 편찬하면서 이래 막 첨삭을 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모종강도 명나라 사람이니까 명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가 양신이라는 사람이 쓴 이 사를 제일 앞에 넣어요. 삼국지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중국에서 삼국지를 드라마로 만들 때 이걸 노래로 불러요.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양신이라는 사람은 1455년에서 1559년에 살다간 15세기, 16세기 인물인데 명대를 대표하는 3대 문학가의 한 명입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 사의 제목은 임강선, 글자 그대로 하면은 강변에 앉아있는 두 신선들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사라고 하죠. 이걸 통상 중국에서는 당시 송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나라 때는 시가 유명하고 당시 300수 있잖아요. 송사도 송사 300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송사라 그러는데 이 사와 소는 시는 좀 다르죠. 시는 글자가 일정합니다. 5자, 7자, 5자 8행, 7자 8행이면 절구라 그러죠. 5자 4구를 오원절구, 5자 8구를 오원율시라 그러고 7자 4줄을 칠은절구라 그러고 7자 8줄을 칠은율시라 그러잖아요. 절구와 율시의 차이는 행도 다르지만 아분도 달라요. 아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현대 중국인들이 쓰는 단어, 통상 과거 중국인들이 쓰는 한자는 많아봐야 3,500자입니다. 강희자전에는 뭐 5만 1,100자가 들어있다는데 그거 다 아는 사람 드물고요. 보통 생활에서는 3,500자 정도 하면 돼요. 그 3,500자가 일반 우리가 대화할 때 쓰면 그냥 글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희나 사에 쓰이면은 운이라고 해요. 운. 자가 아니고 운입니다. 중국어 한자의 운과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를 이란 말을 쓰면 그냥 우리가 대화에서 쓰는 한자야. 근데 운이라 그러면 문학에 쓰이는 단어, 특히 시와 사에 씁니다. 그래서 이 운은 쫙 쓰지만 그냥 쓰면 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조가 뭡니까?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는 반드시 시에다 맞추잖아. 그게 시 아닙니까? 특징. 3, 4, 3, 4 가다가 3, 1 되잖아요. 그러면 시나 시 같은 경우에는
절구 같은 경우에는 초구에 운자를 이 운자를 맞추는 걸 아분이라 그래요. 앞자는 누를 앞자죠. 손가락으로 눌러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하듯이 운자를 맞는 문자를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 넣는데? 5원절구나 7원절구는 통상 수구 첩구절, 기성정결, 절구는 기성정결, 율시는 수함경련이라 그래서 두 줄씩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원절구 같으면은 1, 2, 4 마지막 글자에 운자를 맞춰요. 그리고 7원절구 같으면 1, 2, 4. 예를 들어서 5원 율시 같으면은 2, 4, 6, 8 제일 마지막 글자를 운자를 맞추고, 7은 율시 같아도 2, 4, 6, 8 끝자리를 맞춰. 예를 든다면은 이거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최초가 오늘 가을밤에 비 내리니까 초야우중. 자, 읊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풍유검, 세로소지음, 창해삼경우, 전등말리심 이래 돼요. 끝자리가 뭡니까? 우, 심 이래 되죠. 요게 1, 2, 3, 4잖아요. 그러면 1, 2, 4의 운자가 맞아야 되는 거라. 운자가 맞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 한국식으로 발음이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시잖아. 한시 차이니죠. 그러면 뭐냐면은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 중국 한자를 보면 이거 어머니 양자인데 이거 중국어로는 리양입니다. 중국어 발음은 요거로 나뉩니다. 제일 첫자 모음은 성모라 그러고, 첫 모음 이후에 나머지를 운모라 그럽니다. 운모는 다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운두, 운복, 배복자입니다. 그리고 운미, 이 운자는 이 운자와 같아요. 성모는 소리 성자. 그래서 동사말은 자음과 모음이죠. 여기에다가 액센트인 성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모, 운모, 성조. 성조는 뺍시다. 우리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걸 보면은 N자는 성모고 IANG는 운모입니다. 여기서 복모음이죠. IA는. 복모음 나올 경우에는 강한 중심단의 모음이 운복이 돼요. 그러니까 운복에 성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발음을 하다 보면. 그래서 I는 운두가 되고 A는 운복이 되고 NG는 운미가 되는 거라. 여기서 운자가 같다는 말은 운복과 운미의 발음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운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 하면 중국어로 하면 하오라. 하오는 성모와 운모로 되어 있는데 운모가 지금 여기 운두가 없는 경우라. 운복과 운미만 있잖아.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얼펄 엄자는 중국어 발음 인입니다. 소리 엄자도 중국어 발음 인입니다. 심자도 중국어 발음 신이에요. 그러면은 운복과 운미를 볼게요. IN 같죠? 이게 운자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시라. 이게 안 맞으면은 그냥 한국 사람이 뱉은 그냥 5자줄 맞춘 소리야. 그리고 이것만 맞으면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고대 중국어에 지금은 1성, 2성, 3성, 4성인 하오 뭐 이래 되지만 고대 중국에는 평상거입이라 그랬습니다. 평성, 나머지 상성, 거성, 입성을 척성, 기울어진 소리라 그랬어요. 시를 칠 때 평, 척,
평척이 1구가 그래 되면은 2구는 척, 평척 이래 돼야 돼. 이게 맞아야 시예요. 쉬운 게 아니라 그래 한시 쓴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쓴 한시 보면 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정통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한시가 아니라는 말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들 폼 잡고 쓰잖아요. 시외 같은 거 할 때. 그냥 글자 수만 맞는 경우가 많다고. 자, 그러면 이 원칙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럼 사는 시와 또 다르거든요. 시는 글자 수가 같아야 돼요. 사는 글자 수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둘, 넷, 여섯, 일곱 개, 둘, 넷, 여섯 개, 여기는 다섯 개잖아. 다르잖아. 그런데 이 앞부분을 상결, 다음 부분을 하결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1절, 2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중에 어느 문자를 맞아야 되느냐? 사는 2, 3, 4, 마지막 이게 맞아야 돼. 이거 한번 볼까요? 공자는 중국 발음 시옹입니다. 공자는 중국 발음 콩입니다. 홍자는 중국 발음 홍입니다. 같죠? ONG, ONG, ONG. 맞죠? 이게 운이 맞는 거라.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풍, 중국 발음 펑입니다. FENG. 이거 만날 봉자 중국 발음 펑입니다. 중자 중국 발음 쫑입니다. ENG, ENG, ONG 안 맞지 않느냐. 그러나 운자 원칙에 따르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통사가 되고 유명한 사입니다. 이게. 사의 종류가 한 40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체가 바로 이 임강선체라는 사입니다. 임강선이라는 게 제목이 아니에요. 임강선 체의 사이는 많아 쓴 사람이 대표적인 소동파가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신이란 이분이 쓴 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좋았어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곤곤이죠. 곤곤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공곤장강 동서수 낭화도진 영웅 시비성패 전두공 청산의구제 기도석양홍 백발어초 강저상 간관 추월춘풍 일호탁주 희상봉 고금다소사 도부소담중.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뭐 안 와닿죠. 근데 중국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럼 감안하시고 웃지 마시고 자 한번 볼게요. 군군 창장 동시수의 낭화 타오진 인숑社会 청바이주안 토콩 칭산 이주자이 지도시양홍白发 위차오 장주상 관칸 치우의 춘펑 이후 조조시상펑 구진 도샤셔 도후샤오 탄 이래 되니까 이게 중국어로 읽으면 이게 상조가 들어가니까 이게 거문구 같은 거 치고 노래가 되는 그대로.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드릴게. 곤곤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이래 군군 우리말로 군군이죠. 중국말로 곤곤. 우리말처럼 곤곤이고 중국말로 군군이죠. 곤곤이 이래 출렁거리면서 동쪽으로 장강의 물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물결에 이른 물보라 낭화가 물보라죠.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역사상의 모든 영웅들을 도진 도자는 살일 도자 일어서 가버린다. 쓸어 가버리네. 시는 오름이죠. 오름과 걸음, 성공과 실패는 고개 한번 돌렸다 오니까 다 사라지고 전두공. 그런데 자연인 청사는 옛날 그대로 있고 의부 우리 의부 청사는
자인은 의구하되 인간은 간대없네. 그것이 있잖아. 길제. 그 의구. 기도는 몇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서쪽 하늘의 태양은 붉으면서 떨어져 적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1절, 2절. 백발, 머리가 허연, 어자는 어부죠. 그 물고기 잡는 사람하고 초는 나무 하는 사람, 나무꾼이에요. 머리가 허연 물고기 잡는 어부하고 나무꾼이 강 옆에 있는 모래사장이 젖자입니다. 모래사장에서 그 사람들 거기서 가지고 관간에서 항상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뭘 봤는데 추월 춘풍, 가을달과 봄바람은 사계절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 사람들 거기서 가지고 항상 이래 사계절의 변화를 봤다 이거야. 그 일상적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호, 항아리 호자죠. 탁주, 뭐 좋은 술이 아니고 그냥 성걸게 그런 희상궁, 기쁘게 서로 만났어요. 탁주 한 동아리 들고 서로 만났다 이거죠. 그 이제 술 먹으면서 강변에서 지금 옛날과 지금의 다소는 여러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술안주 삼아서 이야기했지. 야, 그 자식이 어떻고 뭐 그 막 어떻고 유비가 어떻고 장비가 어떻고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 도는 모두입니다. 모두 붙였다 어디에? 역사상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이 그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속에 다 붙여져가 사라져 간다 이거죠. 이게 그 뜻입니다. 진짜 이거 명시입니다. 명시가 아니고 사입니다. 사. 이거는 참 유명해요. 삼국지 그 첫머리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고 하니까 요걸 한번 쭉 보시라고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